우리나라 서부 최남단에 자리 잡은 전라남도 강진군. 섬들과 갯벌이 떠있는 바다와 산과 평야까지 골고루 갖춘 강진 땅은 언제 봐도 수려하다. 겨울바다. 제철 맞은 해산물들은 차가운 바닷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힘을 채운다. 매서운 바람에도 살아있는 바다와 갯벌의 생명력. 청정한 강진바다에서의 하루. 그 안에서 건진 싱싱한 해산물의 맛. 겨울바다와 갯벌이 주는 고마운 밥상을 만나본다. 강진에서도 제일 남쪽 청자골로 들어오는 해상 관문인 마량미항이 있다. 마량미항은 완도 다도해 및 제주도를 연결하는 청정해역으로 바다 낚시의 보고로 불리기도 한다. 항구에서 출발해 바닷길을 달려간 곳은 강진의 싱싱한 바다의 맛을 품고 자라는 전복 양식장. 집회장에서 종자를 가져와가지고 종묘를 가져와서 종묘를 여기다 삐려가지고 키웁니다. 그러면 이제 1년산, 2년산, 3년산, 3년산 되면 이제 출하가 되죠. 보통 해산물은 대부분 자연산을 선호한다. 맛과 영양 면에서 자연산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라도 사람들은 애써 자연산을 찾는다. 하지만 전복만큼은 얘기가 다르다. 값비싼 자연산에 비해 그 맛과 영양이 떨어지지 않는다. 전복은 양식이라고 해도 다시마와 미역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산과 먹이에서 큰 차이가 없다. 게다가 전복은 움직임이 적은 해산물이어서 자연산이나 양식이나 운동량에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운동량이 적어 살이 푸석하게 느껴지는 다른 양식 어류와는 성질이 다른 것이다. 자연산 먹이도 전복은 미역 다시마, 양식도 미역 다시마, 그러니까 똑같죠. 미역을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먹이니까. 전복은 어느 정도 자라면 물에서 꺼낸다. 이때 껍질에 붙은 이물질을 일일이 손으로 제거하고 크기별로 나눠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키우는데, 이렇게 해야만 먹이가 큰 것에 몰리지 않고 균일하게 고루 잘 자란다. 표면이 깨끗하고 크기가 적당한 강진 전복은 바다 환경이 좋아 그 맛도 좋다. 네, 강진 전복은 여기 보시면은 물 조류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심도 깊고, 그래서 다른 지역 전복보다 살이 탄탄합니다. 그래서 강진만 전복을 굉장히 알아줘요. 찬바람과 싸워야 하는 고된 작업이 한 차례 끝나고 피로를 날려줄 새참 시간이 찾아왔다. 귀한 전복을 가득 넣어 끓인 호사스러운 라면이 오늘의 피로 해소제. 전복을 넣어 더 감칠맛 나고 시원한 국물. 전복 라면 한 그릇에 얼었던 몸이 녹고 활기가 돈다. 바다에서 바로 건진 싱싱한 전복이 주는 즐거움. 바닷사람이 아니면 이 맛을 어떻게 알까? 아유, 맛이 좋죠. 최고. 아이고, 맛있다. 너무 맛있다. 기가 막히지. 아주 맛이 아주 똥소리 나버리지. 이런 맛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겠어? 기가 막혀버리잖아. 이거 잡숴봐. 응원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고마운 라면 한 그릇. 그래도 전복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전복 대접을 제대로 해준 보양식을 맛봐야 한다. 방금 채취한 싱싱한 전복으로 제대로 요리해보자. 껍데기를 떼지 않고 조리를 하려면 손질부터 신경 써야 한다. 껍데기에 붙은 두꺼운 이물질을 우선 떼어내고 거친 솔로 문질러 껍데기를 깨끗이 한다. 뽀얗고 통통한 전복, 여기서 끝이 아니다.
흐르는 물에 팔이 아프도록 흔들어가며 헹궈야 전복 손질이 끝난다. 함께 준비한 재료는 싱싱하고 힘 좋은 문어, 그리고 직접 키운 건강한 닭이 필요하다. 옛날에요, 우리 이 아래 내려가면 만호 성지라고 있습니다. 성지의 옛날 그 고관들이랄지 벼슬할지 장군들 이런 분들이 드신 것인데, 그 당시는 이제 뭐 가시오가페라 할지 몇 가지 해갖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지역에 나온 문어라 할지 전복이라 할지 촌닭이라 할지 이 지역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것이 해춘이다 바로. 그래서 해춘탕이라고 진 겁니다. 살아있는 문어는 소금을 뿌려 문질러 씻어야 이물질이 제거된다. 싱싱한 문어의 힘이 워낙 세다 보니 소금을 뿌려 한참을 씨름했지만 문어는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런 문어와 전복을 준비했으니 강진의 바다 기운을 그대로 먹게 되는 셈. 마지막 주자는 바로 닭이다. 이거세요. 마늘, 밤. 이 좋은 재료를 끓일 진한 육수. 육수는 한약재 한 20가지 여가지고 하루 종일 육수를 냅니다. 내가지고 이놈 숙성시켜가지고 이걸 합니다. 숙성은 얼마나 하셨어요? 숙성은 이제 한 2, 3일 전 창고에다가 계속 육수를 숙성해가지고 놔뒀다가 쓰는 겁니다. 예. 황칠과 가시오가피, 헛개나무 등 20여 가지 한약재를 넣고 1시간 이상 푹 고아서 만드는 육수. 펼쳐둔 재료만 봐서는 보약을 다릴 것만 같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준비하지 않은 진짜 보양식이다. 속을 채운 닭, 그리고 싱싱한 전복과 문어를 담는다. 여기에 물에 불린 찹쌀과 녹두를 넣어 든든하고 구수한 맛을 더한다. 마지막으로 숙성된 육수를 넉넉히 부어주는데 온갖 약재의 향이 은은하게 배면서 세 가지 주 재료의 맛을 잘 어울리게 한다. 이렇게 한 솥에 넣어 푹 끓이기만 하면 지나버린 시간도 돌려준다는 회춘탕이 된다.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예, 이것을 한 20가지 육수를 넣어가지고 1시간을 익혀야 됩니다. 1시간. 지금부터 1시간을 기다려야 잡숴요. 그렇게 그냥 센 불로 계속 익히나요? 센 불로 하고 또 몇 분 있다가 절이고, 그건 우리 비법인데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시간. 회춘탕은 어떻게 완성됐을까? 더욱 짙어진 육수의 색. 보양식으로는 모두 한 자리 할 만한 묵직한 재료들이 부드럽게 익었다. 전복은 양식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깝게 즐길 수 있는 식재료가 됐지만 여전히 최고의 진미로 또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저희 해춘탕은 바로 잡수면 해춘이 됩니다. 젊어집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된다는 게 해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63세인데 누가 봐도 뭐 50, 한 20, 30밖에 안 봐요. 솔직히. 저희 해춘탕 모습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오셨고 잡숴보시면은 진짜 정말 해춘합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진짜 젊은 보이시죠? 저희 아버님이랑 거의 동년배신데 머리도 까마시고 진짜 젊은 보이시네요. 염색은 했는데. 회춘탕이 흰머리를 검게 물들이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회춘탕 한 그릇으로 즐거운 한 끼를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바다의 기운을 마음으로 느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회춘탕은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음식이 아니다.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 워낙 많아 최소 서너 명은 모여야 이 회춘탕을 끓일 엄두를 낼 수 있다.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며 둘러앉아 먹는 음식.
은은한 향이 좋은 육수와 각기 다른 식감으로 입안에 즐거움을 주는 전복, 문어, 닭. 말 그대로 복이 돌아오는 맛이다. 강진은 겨울이 늦게 찾아오는 남쪽 땅이다. 한참 동안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던 나뭇잎이 모두 지고 겨울의 서늘한 기온이 어느새 산꼭대기까지 올라왔다. 강진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유배되어 18년간 머문 곳이기도 하다. 그 정약용의 자취를 찾아가는 길. 땅에서 붉어진 굵은 뿌리가 얼기설기 얽혀있는 나무 뿌리길을 지나간다.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 중 11년 동안 머물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실학을 집대성한 곳, 바로 다산 초당이다. 정약용의 다산이라는 호는 강진 귤동의 뒷산 이름으로 이 기슭에 머물면서 자신의 호로 쓰게 된 것이다. 조용하고 깨끗한 산. 아마도 이런 환경이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강진에는 바다에 씨를 뿌리는 마을이 있다. 밭에 씨를 뿌려 농작물을 거두듯 바다에 씨를 뿌려 해산물을 거두는 것이다. 바다에 씨를 뿌려 바다 농사를 짓는다는 신기마을. 이곳에서 기르고 있는 해산물은 꼬막이다. 강진 꼬막은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랐을 정도로 맛이 좋다. 강진만은 호남 남부의 비옥한 평야의 흙이 퇴적된 수산자원의 보고로 품질 좋은 꼬막을 키워내고 있다. 강진의 꼬막이 특히 맛이 좋은 이유는 기름진 갯벌에서 오랫동안 자란 꼬막이 많기 때문이다. 이게 위에서 커. 여기 이런 꼬막도 있어. 이런 꼬막은 한 10년 자랐어요. 이 꼬막은 보니까 한 5년 자랐네요. 근데 이런 꼬막을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이거요? 네. 뻘질이 좋아서 그렇죠. 이런 놈들이 자연에서 자꾸 빨리 죽어요. 피가 있어서 그 겨울철에 먹이를 하나도 안 먹어도요. 이 피 때문에 얘네들이 그렇게 바다에서 건져내도 이렇게 한 달 동안도 살아요. 바깥에서요. 아, 한 달? 정말 맛있네요. 겨울에 갯벌이 내주는 것은 꼬막뿐이 아니다. 언제든 배를 타고 나가면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 낚시 잡으러 왔어요. 이거 뭐예요? 꼬막 잡는 뻘빼예요, 뻘빼. 멀어서 걸어다니기 힘드니까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가야 된대요. 잘 잡혀요, 요즘에. 예, 많이 잡힙니다. 한눈에 봐도 꽤 많은 시간 갯벌을 달렸을 오래된 뻘배. 발이 푹푹 빠지는 부드러운 갯벌이라도 뻘배를 타면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뻘배와 함께 갈고리가 달린 도구를 밀면 이 굵은 꼬막이 촘촘히 걸린다. 꼬막잡이가 생업인 안악들은 이 뻘배 가득 꼬막을 채우고서야 갯벌을 나오곤 했다. 잡으려면 매일 잡으세요? 아니, 물때 이제 봐서 필요할 때 잡고 항상 겨울에 잡죠. 한겨울에 추워지면 더 작업하기 힘들겠네. 네, 추워줘도 해야죠. 어째 꼬막 가격이 비싸니까 꼬막이 겨울철이 제철이라서. 겨울철에야 맛이 있고 그러니까. 12월 꼬막이 제철을 맞았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부터 이듬해 봄 알을 품기 전까지가 꼬막의 맛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다. 갯벌을 어루만지듯 꼬막을 찾는다.
꼬마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나 봐요. 예. 절대 깊이 안 들어가요. 몇 차례 손짓에 꼬막이 이만큼 잡혔다. 꼬막은 필요한 만큼 잡았으니 이제 낙지를 잡을 차례. 낙지가 숨은 곳에는 동그랗게 숨구멍이 생긴다. 낙지가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구멍 주위로 갯벌 흙을 빠르게 퍼내야 한다. 방향을 잘 잡아 흙을 퍼내면 숨어있던 낙지가 드러난다. 맛도 좋지만 잡는 재미도 좋은 낙지잡이다. 이곳 낙지는 다리가 유난히 긴 것이 특징. 어떤 요리를 해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 이제 뭐 해주실 거예요? 자, 집에 가서 저 꼬마하고 낙지하고 맛있게 해서 먹어야죠. 주위 저 친지나 마을 사람들하고. 갯벌에서 넉넉히 잡아온 꼬막과 낙지로 한상 차려볼 시간. 먼저 꼬막을 물이 맑아질 때까지 씻은 다음 소금물에 담가두면 좋다. 꼬막은 크게 창꼬막, 새꼬막, 핏꼬막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이거 창꼬막이요. 제사상에 올리는 창꼬막. 창꼬막은 제일 맛있고 사람의 피처럼 빨그면서 모든 영양분이 최고이돼요. 나이테가 이게 나이테예요. 이게. 예, 뭐라고요, 언니? 이게 나이가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나이테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해감한 꼬막은 그대로 삶으면 고소하고 쫄깃한 맛을 즐길 수 있다. 100도로 끓이면은 꼬막이 넣자마자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 따뜻할 때 선홍대에서 이게 거의 다 익은 거예요. 팥색을 띄어야 다 익어요. 밭일을 하다가 새참을 먹듯 이곳에서는 둘러앉아 삶은 꼬막을 까먹는다. 안 짜요. 하나도 안 짠 거예요. 짠 기름 뺐어요? 아니죠. 이게 지금 살이 쪄서 살쪘을 때는 안 짜거든. 꼬막 늘 꼬막과 씨름하다 보면 질릴만도 하지만 찬바람 맞은 후에 먹는 연하고 탱글탱글한 꼬막은 항상 감탄이 터진다. 이 맛에 기꺼이 차가운 겨울 갯벌로 나가는 것이다. 해병산맥 소설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 나그네가 꼬막을 먹어보고 맛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달짝지근하고 짭조름한 게 여간 맛있구나 그랬어. 이 전라도 맛. 꼬막으로 가장 많이 해먹는 반찬, 바로 꼬막장이다. 꼬막 껍데기를 한쪽만 뗀 다음 간장 양념장을 얌전하게 올리면 보기에도 좋은 꼬막장이 완성된다. 다음은 싱싱한 낙지를 요리할 차례. 풍요로운 갯벌은 마을 잔치를 벌일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낙지를 내어주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흥이 나는 사람들. 다리가 긴 신기마을의 낙지는 어떤 요리가 될까? 찌호롱이요. 어디 부분을 지금 손질하시는 거죠? 먹을 따고 있어요. 예, 속에 내장. 내장을 깨끗이 빼낸 낙지는 그대로 긴 막대에 돌돌 감는다. 낙지 호롱구이는 본래 대나무나 볏짚 묶음에 감은 다음 철판에 익히거나 쪘던 전라도의 향토 음식. 지금도 전라도 지방의 제사상에 오르는 음식이기도 하다. 낙지 호롱구이는 자주 뒤집어가며 빠르게 구워야 한다. 너무 익히면 너무 질겨요. 은은한 불 위에서 낙지가 통통하게 익으면 참기름으로 고소함을 더하고 다진 채소를 올려 더욱 먹음직스럽게 마무리한다. 고소한 향기,
부드럽고 감칠맛 나는 식감. 낙지 다리를 돌돌 풀어가며 먹는 재미까지. 낙지 호롱구이가 오랜 시간 사랑받는 이유다. 난리 잡아. 싱싱한 낙지가 있다면 빼놓을 수 없는 요리가 있다. 흔히 탕탕이라고 부르는 낙지회다. 이 칼질에 탕탕이 맛이 결정된다고 할 만큼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게 요령이다. 탕탕이는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탕탕이고요. 그냥 생으로 먹은 것은 살게 길게 자르는데 이거는 탕탕 조순다에서 탕탕이에요. 잘게 썬 탕탕이에 싱싱한 달걀 노른자와 참기름을 얹어내면 낙지의 쫄깃한 맛과 진한 고소함이 잘 어우러진다. 살짝 데쳐 부드러운 낙지와 양파, 미나리, 당근 등 채소를 푸짐히 넣고 새콤달콤한 양념으로 버무리면 낙지 초무침이 된다. 추운 겨울 뜨끈한 국물 요리도 빠질 수 없다. 맹태머리하고요, 다시마하고요, 무하고 양파하고 그렇게만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만 해도 맛있어요.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연포탕. 싱싱한 낙지는 뜨거운 육수에 들어가자마자 금세 익는다. 탕에 들어간 낙지의 다리가 마치 연꽃처럼 퍼진다고 해서 연포라 이름 붙였다는 설도 있다. 육수는 미리 진하게 우려내고 낙지를 넣은 후에는 잠깐만 끓여야 연하고 부드러운 연포탕을 즐길 수가 있다. 개운한 국물과 연하고 쫄깃한 낙지가 매력적인 음식이다. 꼬막과 낙지, 각자의 대표 조리법으로 강진의 바다밥상을 차렸다. 특별할 것 없는 조리법이지만 거기엔 익숙하고 편안한 맛,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맛이 있다. 차가운 갯벌에서 자라는 싱싱한 생명력은 겨울을 이기게 할 힘이 될 것이다. 아, 개운하네. 국물이 시원하고요. 이 낙지도 아무래도 더 삶아져서 연하고 훨씬 맛있습니다. 일단은 뻘이 좋으니까 그렇죠. 적당한 민물기와 그만큼 영양분이 많은 물 때문에 뻘이 일단은 좋고 그러니까 낙지가 훨씬 맛있죠. 이 동네 바닷물이 좀 삼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낙지가 짜지 않고 이 간간한 맛이 더 일품입니다. 강진의 겨울바다는 쉬지 않고 먹을 것을 내어준다. 작은 껍데기 속에 고운 갯벌 속에 바다의 기운을 먹고 자란 건강한 해산물이 생생하게 살아 숨쉰다. 오직 바다만 바라보고 살아 물 마를 날 없는 어부의 거친 손. 바다는 그 손을 거쳐 밥상에 오른다. 전라남도 강진에 살아있는 겨울바다의 맛이 있다.